국회에서 사드를 국내에 미국 사람들이 저 돈으로 배치하겠다라는 것도 MD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MD가 아니라고 국방부 장관이 변명하기 바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배불은 한마디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요, 오늘 아마 미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수락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연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흘간에 걸친 전당대회가 이제 끝이 날 건데요. 트럼프는 이 생각이 다릅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트럼프는 세계 각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위협을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위협을 되풀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주둔 미군은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불필요하다면서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아도 무조건 방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부유한 국가를 보호하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미국이 보상받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한다. 나토 회원국 지원 여부도 기여도를 따져가면서 선별적으로 하겠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면 평화가 유지되지 않겠냐는 질문에서 한국에서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북한이 점점 더 미치고 더 핵무기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미군이 주둔한다고 한국에서 평화가 100%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 미사일 기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이것만 말하고 싶다며 미국이 무역을 통해 1년에 8천억 달러, 910조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은 엄청나지만 미국이 누리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국방비가 500조 이상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해외 주둔 비용이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MD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 트럼프와의 일문일답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자, 그 부분을 보면 북한 미사일이 올라가는 것을 감시하려고 우리 군대를 그곳에 한국, 일본에 배치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위치가 북한을 감시하기 좋기 때문에 일본을 보호한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는데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즉, 미사일 방어는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날에 대비해 거기에 있다. 거기에 MD가 있는 것이 본토에 있는 것보다는 요격하는데 더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요. 트럼프는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거기 배치했는데 이제 그것은 거의 쓸모가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는 그 나라들에 한국, 일본에 돈을 쓰고 있다. 무역만 얘기해도 매년 이 8천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군대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그건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이 더 이상 돈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군은 철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에는 미군이 한반도에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않느냐. 즉,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미군이 없는 상태. 즉, 1945년 해방이 될 때 들어왔다가 미 군정을 실시하고 있다가 남한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빠져나가 버리고 한국을 미 방위선상에서 에치슨 라인이라는 부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곧바로 북한이 침공해 왔습니다. 이런 기자의 반박에 트럼프는 지금 28,000명의 군대가 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지속될 거라고 보지도 않는다. 자, 우리가 28,000명을 주둔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뭘 했느냐? 우리가 평화를 유지했는데 북한은 더 강력해지고 더 핵무기를 교모하게 개발을 했다. 북한은 이제 거의 보일러처럼 됐다. 당신은 우리가 평화를 가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북한은 점점 더 미쳐가고 있고 핵개발을 더하고 있고 미사일 실험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주한미군이 있지만은 현상 유지를 할 뿐이고 북한은 점점 더 세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 하루 앞날 클리블랜드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군의 해외 전진 배치는 바람직하긴 해도 불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미국을 방어해야 된다면 미국 본토에서 언제라도 배치해서 방어할 수 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미군이 해외에 나간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지켜주려고 우리 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훨씬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 거다. 나토 회원국들 중 가령 발틱 3국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무조건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얼마나 동맹에 기여하는가를 평가해 본 뒤 개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안보 동맹을 이 효율적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라는 태도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는데요. 자, 터키에서 지금 군부 쿠데타 실패 후에 숙청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우리 안의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할 권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로서 아메리칸 임페럴리즘,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미국 제국주의를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해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군사적 패권을 트럼프는 완전히 청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발틱 3국의 에스토니아 대통령 등에 의해서 비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투마스 핸드릭 일베서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GDP의 2%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는 유럽 5개 국 중에 하나다. 즉 방위비 문제겠죠. 9.11 테러 이후에 이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우리 모든 동맹국에게 동등하게 헌신하고 있다. 그게 동맹국을 동맹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그러면서 푸틴을 매우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자, 다른 많은 사람들도 트럼프의 발언이 매우 이렇게 부끄러워할 일이고 기본적으로 외교 전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표 있는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표를 얻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을 잘 알고 면밀한 계산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무역협정 전반을 강도 높게 주장하면서 보호무역을 주창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 트럼프의 이 후보 연설 초안에 보면 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인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즉 미국하고 캐나다 간의 협정이죠. 이것이에 서명한 것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고 그것이 역사상 최악이었고 다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국 중상층 노동자를 파괴하는 모든 무역협정을 이 힐러리와 빌 클린턴은 지지했는데 심지어 중국까지 WTO에 들어오는 걸 지지했다. 자, 힐러리는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지지했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도 지지한다면서 TPP는 우리의 제조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외국 정부의 결정에 종속되게 만들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우리 노동자를 해치거나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무역협정에도 서명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개별 국가와 개별 협정을 새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미국 누구도 그걸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대규모 무역협정을 절대 체결하지 않겠다. 미국을 속이는 어떤 나라든 세금과 관세를 활용해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무역 위반 행위를 제재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충격적인 지적재산권 절도행위, 불법 상품 덤핑, 파괴적인 환율 조작 등도 중단시키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과 그리고 더 많은 나라와의 끔찍한 무역협정을 완전히 처음부터 제로 상태에서 다시 재협상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의 본질이고 한미 FTA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되면 사드를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뭐 MD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송영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뭐부터 좌파 또 친북 성향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드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다. 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국이 MD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전 세계 지배 전략하에 있다. 이건 미국이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미국을 위해서라도 잘못하는 것은 따르지 않을 필요가 있다. 운운하는데 이게 얼마나 악몽이 현실화되기 전에 배가 불렀을 때 하는 소리인가를 여실히 트럼프의 지금 말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은 왜 거기 있어? 그렇다고 북한이 개발을 안 했어? 핵을? 북한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이 있어도 점점 세어져. 그럼 주한미군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야. 그럼 주한미군이 죽어도 필요해? 너가 돈 내고 데리고 있어. 자, 사드가 필요해? 너가 돈 내고 사가가. 미사일 방어? 들어오려면 돈을 내고 분담을 하고 들어와. 우리도 남는 게 있어야지. 한미 FTA? 우방 좋아하네. 너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받지 않냐. 너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10만 개 없어졌어. 자, 새로 맺어. 우리가 사라는 거 다 사. 트럼프 입장은 이겁니다. 너가 북한에 당하든 말든 너가 그렇다고 뭐 미국을 동맹이라고 대우했고 짜다로 좋아했냐. 우리에 숨어서 희생에 숨어서 뒤에서 돈만 챙기지 않았냐. 이런 시각입니다. 트럼프가 또라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말거나 뭐 좌파들은 그러지도 않겠죠. 원하는 세상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종북 좌파는 트럼프를 욕을 합니까? 북한도 욕을 하고요. 트럼프요 환영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그러면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가는요.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하는 것은 공공재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국이나 사드나 MD나 이 모든 것 한미 FTA가 다 공공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공공재가 아니고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지금 물은 돈 주고 사 먹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공기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옛날에 물과 공기를 돈 안 주고 공짜로 들이마시던 때가 꿈만 같구나 하면서 부러워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주한미군이 그냥 있어줄 때가 꿈만 같구나, 사드 갖다 놓는다 할 때 한 10대쯤 갖다 놔도 됩니다 할 걸 꿈만 같구나, MD 들어오라 할 때 진작 들어갈 걸 KMD 한다고 우리가 난리를 쳤냐, KFX 사업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난리를 쳤냐, 후회할 날이 곧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 대통령 보고 미국이 그런 환경이 되기 전에 우리 내부에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한번 국민투표 붙여서 부결되면요, 이런 나라는 알아서 운명을 결정하라고 박 대통령도 그냥 마음 비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결된다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고요, 같이 가야 되겠죠. 그거 한번 묻자는데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안 묻고 나중에 트럼프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힐러리가 되면 별반 크게 다를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미국의 정서가 변했고 그 정서를 갖다가 잘 깨고 있는 트럼프가 그 말을 하는 거고, 힐러리도 샌더스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고는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시간 문제지 결국은 트럼프 말처럼 될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준비 없이. 우리가 미리 준비 다 해놨다가 트럼프가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주한미군의 문제, 사드나 MD의 문제, 전시작전권 이양의 문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거지 한국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미 FTA 문제, 환율 조작 문제, 그 다음에 뭐 무역협정 통상 마찰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미리 정리 좀 해놓자는 건데 닥쳐야 느끼겠습니까? 사흘째 날 미국 전당대에 크루저가 와서 저거 가족을 욕했다고, 부친 등 부인 등 가족을 이 트럼프가 비난했다고. 테드 크루저가 2등 했던 대선 주자죠.
대의원들한테 우리는 특정 후보나 한 캠프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11월 8일 날 양심껏 투표하라고 한마디로 트럼프 찍지 마라 했습니다. 끝까지 지지를 안 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신이 나서 추작 회진 전당대에 실망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끝까지 죄를 뿌려서 한마디로 이 트럼프를 낙선시키려고 했습니다. 크루즈야말로 자기 부인이 미국의 최고 월가 금융 재벌의 앞잡이죠. 자, 미국의 정치가 한마디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크루즈는 경선 결과를 수용하고 승자를 지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트럼프가 자기 가족을 공격하는 순간 약속은 폐기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아버지를 공격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노예처럼 굽신거리는 강아지가 아니다. 이래 말했습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게 정치다 하자. 아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거라고 했고 지 마음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가정사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미국 정치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정치가 이렇게 막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성의 틀이 무너지니까 옛날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지적하니까 그게 이제 듣기 싫은 사람들이 정치를 막장이라고 만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옛날에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취급했던 미국의 월가와 다국적 기업가, 거대 기업가, 미국 정치 대선 후보와의 유착이 트럼프에 의해서 깨지니까 정치가 막장이라고 그 조종당하는 앞잡이들, 테드 크루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테드 크루즈 부인은 골드만삭스하고 특수관계 아닙니까? 부인이 골드만삭스의 임원을 지냈고 골드만삭스로부터 사실상 선거 과정에도 많은 혜택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 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돈 준 쪽에서 그냥 주겠습니까? 물고 뜯어서 안 되도록 하라 시켰겠죠. 자, 뭐 그런다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들도 거의 돈 앞에서는 막장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